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면 재산에 관한 관리권과 법정 대리권, 나아가서 신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사례를 통해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해서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성년 후견 신청을 하면 대리권에 제한이 없으므로 신청을 하게 되고 가정법원에서는 판단을 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 규정을 둬서 심판문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성년 후견인이 되었을 때 법원 심판문에 법정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에 이를 허가받으라는 제한 규정이 없이 성년 후견 심판이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후견인이 해당 심판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했는데 피후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해서 이를 병원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은행 담당 직원이 성년 후견 심판문에 돈을 인출해도 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돈의 인출을 거부하게 됩니다. 돈의 인출을 거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돈을 찾아도 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 또 돈을 얼마까지 찾아도 된다라는 기재사항이 없다. 그래서 후견인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돈을 찾고 싶으면 법원에서 허가 결정문을 받아와라. 또 그런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담당 직원의 주장 맞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이 인정이 되고 성년 후견 심판 결정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면 그 포괄적인 대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후견인의 금원을 찾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담당 직원은 해당 사항을 잘못 이해했다고 인정을 하고 결국 예금을 5일 정도 지난 이후에 인출을 해준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이는 첫 번째 사례와 좀 반대되는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권에 제한을 두면서 심판문에 법정 대리권 제한을 두면서 은행이나 보험, 증권회사 등에서 금융계좌에서 1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 없이도 인출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요. 후견인이 2명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보통 신청할 때 대리권을 행사할 경우에 각자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심판문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후견인 2명이 동시에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혼자가 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희들도 또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각자 대리권이기 때문에 혼자가 가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 돈을 인출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인 제도는 신청에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또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리적인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전문가와 진행을 해야만 피후견인을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충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실사례를 통해서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